네, 이번 시간은 함께하면 건강해지는 코너 닥터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이승원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 몸의 전체적인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내분비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인데요. 네, 최근에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갑상선에 관련된 다른 기능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시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닥터플러스 주제는 갑상선 질환입니다.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갑상선이 무엇인지부터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 볼까요? 예, 갑상선은 위치는 우리 목 위치죠. 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부분의 위치이기 때문에 전신을 관리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대표적으로 내분비 기관에서도 가장 큰 기관이 바로 갑상선입니다. 그러면은 갑상선은 내분기 기관에서 가장 큰 기관이다라고 하셨는데 내분기 기관에 갑상선만 있나요? 다른 기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랑게란스샘, 네. 그다음에 종소와 난소, 이제 우리 저기 성샘, 그다음에 네. 전립선 이런 아. 것들이 내분비 기관인데 보시다시피 췌장의 인슐린은 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타켓을 잡고 있고 네. 정소와 난소도 마찬가지고 전립선도 마찬가지인데 갑상선은 전신에 걸쳐서 인체 전반적인 대사를 관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갑상선은 사실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기관이다라고 보면 될 텐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갑상선 호르몬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갑상선이라고 하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 갑상선 호르몬은 티록신이라고 하는 T4, 이게 T4가 네 가지가 요오드가 네 개다라는 뜻이고요. 네네. 트리요오드 티로닌 T3, 이건 네. 요오드가 세 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갑상선에 관련된 호르몬이 존재하는데요. 이 T4는 갑상선에서 대부분 생성을 하고요. 네. T3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은 갑상선 이외에 간이라든가 다른 조직에서 T4가 바뀌어서 생성된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칼시토닌은 인체에 칼슘이 많아지면 그 칼슘을 조절하기 위해서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갑상선 호르몬은 인체의 모든 조직에 관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의 대표적인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전체를 컨트롤해주는 리모컨이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데요. 리모컨이요. 예. 그래서 심장하고 폐, 심장 박동수, 체온 유지 이걸 조절해주고요. 네. 위장 운동, 장 운동, 소화 기능 이런 부분들도 조절해주고 또 어, 신장에서 제흡수를 하거나 노폐물을 배설하거나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모발, 네. 영양, 탄력 그다음에 어. 신생아들의 뇌와 뼈의 성장까지도 조절해주는 것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신생아들의 뇌와 뼈와 성장까지도 조절하는 게 갑상선이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태어났을 때 바로 갑상선이 제 기능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은 이제 태어났을 때 어린애들이 어떤 갑상선의 문제를 갖다가 바로 이제 옳다 기능이 멈춰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왜냐하면 신생아들이 이미 오장육부가 다 발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네. 그리고 아이들은 성인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박동수가 1분에 한 70회 때, 네. 그다음에 아이들은 1분에 100회가 넘어갈 정도로 이제 신진대사를 위해서 빨리 뛰고요. 네네. 체온 또한 성인들은 36.5도가 우리가 정상 체온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아이들은 37도를 저희들이 정상 체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 그만큼 신생아 때는 이제 신진대사가 빨라지기 때문에 네. 이때 갑상선 수치도 0에서 갑상선을 호르몬을 이제 이렇게 자극해주는 뇌하 수체에서 분비하는 갑상 TSH라고 하는 호르몬도 0에서 10이라고 하는 범주를 넓게 잡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신생아의 경우에는 갑상선이라고 하는 부분의 수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증상과 전체적인 장부의 대사 기능을 보면서 그 아이의 갑상선을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생아와 성인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하는 게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갑상선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 게 기능적인 문제. 결국은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잉이냐 부족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능적인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갑상선 세포, 갑상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긴 내분비이기 때문에 그 세포들이 과정식되거나 과활성화되는 경우에 결절이 생기고 네. 비대해지고 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능과 형태적인 부분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은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갑상선이 커져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네.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우리가 이제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경우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자, 갑상선 호르몬이 인체 열대사를 빠르게 해주니까 이게 많다. 그러면 호흡이 빨라지겠죠. 네네. 그다음에 열이 많이 나겠죠. 네. 그다음에 땀도 많이 나게 됩니다. 또 감정적인 변화도 우울감이 있었다가 불안해지다가 네네. 감정적인 변화도 이제 커지기 시작하고요. 체중은 빠지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에는 안구, 눈이 조금은 튀어나온 듯한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임, 생리 불순까지 유발되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에 걸렸다 하면 눈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다 항진증이었던 그렇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반대로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증상이 나오나요? 그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적게 분비되는 걸 우리가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네. 이 갑상선 저하증은 앞서 설명했던 항진증과 정반대 양상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가급적이면 이제 신진대사, 열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겠죠. 네. 그다음에 손발도 많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중은 증가하게 되고 몸이 붓게 되고 감정 변화도 우울감이 매우 심해지고 소화도 자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라든가 변비, 부종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라든가 두피, 모발 이런 부분들도 건조해지기 쉽고 생리도 조금은 느려지거나 또 조기 폐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더운 여름에 유난히 더위를 잘 참지 못하고 체중이 줄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반대로 추위를 많이 탔는데 체중이 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갑상선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커지는 비대증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 형태적 이상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형태적인 이상도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생리와 병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네. 뭐냐면 이제 내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티베트 사람들은 고산지대에 삽니다. 사는 네네. 곳이 히말라야 고산지대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인 요오드를 공급받기가 힘든 공간이고 네. 두 번째는 산소가 대사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음.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원료는 없고 하니까 이제 크기를 키워서 비대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이제 티베트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형태적인 변화를 생각을 하실 때는 무조건 형태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병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갑상선의 어떤 기능이 과잉되어서 세포가 과정식되거나 했을 때 나타나는 결절, 그다음 비대증,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세포가 악성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악성 종양인 단계에 있는 갑상선 암 이렇게 이제 형태적인 질환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갑상선 암이잖아요. 네. 근데 갑상선 암은 암 중에서 뭐 착한 암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뭐 치료도 쉽고 결과도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그렇죠. 이제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것이 착한 암이라고 하는 게 매우 느리다, 생존율이 높다. 네. 그러니까 전이가 잘 안 되고 느리고 그다음에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착한 암이고 그리고 네네. 한국인의 갑상선 암의 90% 이상이 유도암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유도암이요? 예, 그러니까 조직 자체에 이제 유두라고 하는 그 조직에 생긴 암이기 때문에 전이성이 낮고 회복 절개라든가 수술이 뭐 쉽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네네. 크기 또한 1cm 미만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갑상선 암을 조금 이제 안전한 암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한국인들한테 암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무섭죠. 무서운 거죠. 맞아요, 무서워요. 그 부분이 이제 좀 크게 다가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갑상선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 질환들이 이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원인 딱 하나의 원인이 딱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역학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 갑상선이 있으면 그림을 첨부하면 갑상선이 있으면 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걸 TSH라고 하는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어서 이걸 자극하는데 또한 뇌하수체에서 그 TSH를 분비하라고 하는 시상하부에 있는 호르몬도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정서 상태, 인간의 중추신경인 정서 상태를 지배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네네. 그리고 갑상선 질환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의 네. 4~5배 이상 여성들 위주로 발생하는 질환이고 궁금했어요, 그 그렇죠. 이유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특히 20대, 40대 여성에게 항진증이 많이 발생하고 네. 갑상선 저하증은 또 노화, 40대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갑상선 질환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 감정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몸의 양기가 떨어져가는 이러한 상황,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때 이러한 질환들이 잘 유발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갑상선도 스트레스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평소에 뭐 관리나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원장님? 그렇죠. 이제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컨트롤을 잘 해야 되겠죠. 쉽지 않죠, 그게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의학의 장부에 심포삼초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네. 네, 이 심포삼초. 갑상선은 특히 기능적인 부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의학적인 부분에서 심포삼초. 이 심포삼초라고 하는 두 가지 장부는요. 형태는 없고 기능을 하는 장부인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는 그 작용을 하고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하지만 네. 형태가 없죠. 네네. 마찬가지로 인체에서 한의학적인 심포와 삼초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고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장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갑상선을 질환을 예방하고 다스리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심포삼초는 공기와 같다. 네. 그만큼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심포삼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 먼저 심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심포는 다른 말로 심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참 심보. 심보 고약하네. 심보 참 나쁘네 이런 네, 것들이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마음 씀씀이가 곧 심보인데요. 네네. 우리가 기분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기분이 나쁘다라고 표현하죠. 네,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기분이 한자 기의 분배가 좋다. 기의 분배가 나쁘다. 그럼 그 말하는 기의 분배는 어떤 거냐면 희노우사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우울하고 화나고 이렇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하게 분배가 되는 것은 좋은 거고 네. 한쪽의 감정이 계속 치우쳐 있으면 그 자체가 기분이 안 좋은 거. 소위 말하는 이 기분에 의한 인체의 기분에 의한 내 감정 변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걸 조절해주는 장부를 한의학에서는 심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거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핀란드 이제 연구소에서도 여기에 대한 자료가 논문으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람의 감정 변화에 따라서 인체의 에너지 대사, 열과 냉기에 대한 기운이 어떻게 편차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논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이제 사람이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계속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의 분배, 심포의 작용이 약해서 문제가 생겨서 기의 분배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마음의 씀씀이 쏠려 있으면 결국은 인체의 대사 기능이 상부 쪽으로는 열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네. 하부 쪽으로는 계속 냉기, 차가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해 주신 심포는 심보, 마음 씀씀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마음 씀씀이를 조절해주는 장부다. 조절해주는 장부다. 그럼 삼초는요? 삼초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한의학적인 삼초, 이 삼초라는 것이 세 군데에서 초가 태울 초자예요. 네네. 그러니까 상중하에서 태운다. 상은 심장과 폐에서 그 기능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심장이 혈액을 순환시키고 네. 폐가 호흡을 하는 기능을 하고 위장 중초의 중간에서는 비위, 장운동, 소화를 잘 시키고 키드니, 하초에서는 간과 신장이 대사를 잘하고 제흡수를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전반적인 상중하에서 이러한 대사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또 무형의 저희들이 육부 중에 한 개를 삼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역할을 하는 거를 삼초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딱 그 상중하가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네.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상이라고 우리 인체에서 상이라고 횡격막 위쪽에 심장하고 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인체의
모발이 건강해지고 각 조직이 영양이 충분하려 그러면 심장이 혈액순환을 잘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폐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잘 받아들여야지만 인체는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순환이 잘 됩니다. 이 부분을 조절해 주는 걸 상초, 네. 위에서 태운다를 상초. 네.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위장에서 흡수를 하고 소장, 대장을 거쳐서 노폐물은 걸러내고 필요한 에너지를 받아들여주고 간에서 네. 대사를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중초, 중간에서 소화 기능을 도와준다 해서 중초. 이제 아래쪽 아래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표 신장, 방광, 노폐물을 걸러내고 재흡수를 해주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 자궁,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자궁은 자식이 자라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이러한 대사를 관리해주는 걸 하초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해서 삼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3초는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하는 거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갑상선이 그렇죠. 우리 몸을 조절하는 리모컨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의학에서 보는 3초와 갑상선은 같은 그렇죠.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우리가 의학적인 이제 개념을 삼초라고 개념을 잡고 있는데 그걸 사실은 정확하게 갑상선이라는 부분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가령 독도라고 하는 독도가 하나의 현상이라는 게 있으면 뭐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한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나라가 되는 게 아니듯이 그럼요.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한의학이 삼초라고 해서 그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현대에서 과학적으로 이제 형태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갑상선이고 그게 갑상선 호르몬이 그 기능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그렇죠.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태적인 이상일 때는 어떨까요? 뭐 수술 등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형태적 이상을 바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방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태적인 변화, 갑상선이 형태적으로 결절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비대하기까지 형태적인 변화가 있기까지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기능적인 변화가 수반이 되었고 무형의 기적인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형태적인 부분이 심각해서 변화가 심각해서 당장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되겠지만 네.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라는 부분과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재발을 막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기능 수술에 의해서 갑상선이 이제 부분절제 전절제를 하게 되면 인체의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약을 통해서 공급을 받지만 네. 이게 내 몸에서 순수하게 분비되는 이 호르몬의 역할을 100% 대신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했다시피 칼시토닌,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다른 부분의 호르몬들도 존재하고 네. 갑상선 호르몬도 T3와 T4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상호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수술에 의한 부분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게 따른 다른 장부 기능들의 문제는 이제 한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원적인 치료를 하려면 결국에는 한방적인 치료도 병행을 하는 게 좋겠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가 들어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의학적으로 이제 치료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는 한약과 침 치료죠. 네. 사실 이제 한약과 침 치료를 통해서 이제 갑상선의 문제를 치료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근원적인 생활 속에서 아까 앞서 설명했다시피 환자에 따라서 감정 조절, 스트레스에 대해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환자의 체질과 그들이 처한 이 심리적인 부분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저희들이 이제 지도해드리기도 합니다. 뭐 너무 부정과 뭐 이렇게 우울증에 너무 빠져 있으신 분들한테는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들 그리고 네네. 앞으로 향후 미래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아침마다 일기를 쓰게 티칭하기도 하고요. 어. 일기를 계속 써라. 계속 긍정적인 부분을 갖다 계속해서 되뇌어라. 하는 네네.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활 관리 쪽에서 티칭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네. 음식물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몸이 대사가 찬 음식이 있고 따뜻한 음식이 있죠. 네. 그래서 항진이 돼 있으신 분들은 열이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음. 그다음에 기능이 저하돼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따뜻하거나 항진될 수 있는 음식들을 섭취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활 티칭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반신욕. 반신욕이요. 예, 저희들이 목욕요법을 통해서 이제 상하의 기운의 편차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생활 티칭을 알려드리면서 한약과 뭐 침치료, 목욕요법 이런 걸 병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목욕요법과 한약은 보통 어떻게 병행을 해서 치료가 되나요?
이제 앞서 제가 이제 한의학에서 갑상선의 기능과 인체의 감정 변화에 따른 대사 기능의 문제를 조절해주는 장부를 심포와 삼초라고 했죠. 네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12경락 중에서 심포경이 있고 삼초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 심포경과 삼초의 경락을 조절을 해서 갑상선 기능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이제 처방 한약들과 뭐 침 치료를 갖다가 할 자리를 저희들이 찾고 치료를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호르몬 쪽으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비대증이나 암 같은 이런 형태적 이상에는 다른 치료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이제 보시면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면 처음에는 찬바람이 새 냉장고를 구입하시면 냉동실에 서리가 없죠. 네. 분명히 냉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태라는 부분 자체에 변화가 없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냉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 형태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서리가 끼게 되고 네네. 구체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고드름도 생기게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부분에 기적인 부분의 변화가 형태적인 변화에 수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앞서 이제 그 갑상선 암에 대한 부분, 이제 암 캔서에 대한 두려움, 전이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수술하는 부분, 꼭 수술해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 수술하셨을 때 2차적으로 이제 수술 후유증이라든가 회복,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의 불균형을 통해서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을 저희들 해결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결절 갑상선 이제 비대증 같은 경우, 특히 청소년기 요새는 갑상선 비대증이 많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기능적인 부분의 이상을 컨트롤해주기 위해서 비대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외과적인 부분, 특히 청소년은 앞으로 계속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수술요법보다 방사선요법보다는 자연요법, 한약을 통해서 기능을 보존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형태적인 부분도 한약침, 반신욕, 생활요법이 근원적인 치료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보세요? 보통 우리가 갑상선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한의학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선은 이제 갑상선 이제 확률이라고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암의 이 암의 전이성이 높다. 그리고 이게 위험하다. 네. 그러면 이제 2차적인 다른 위험보다 당장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하겠죠. 네네. 다만 이제 너무 이제 그 확률 게임에서 이제 굳이 전이성이 낮고 확률이 떨어지는데 이제 단순한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선은 아예 그냥 암이 안 생긴 쪽으로 조직을 갖다가 제거해 버리자. 네네. 이거는 2차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의 불균형과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또 합병증 질환들 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한의학적인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보존요법을 권하는 편이죠. 갑상선 아까 앞서 제거하지 설명했던 않고요. 착한 암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절제를 하시더라도 이제 부분 절제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일정한 부분은 내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이제 파악하면서 경과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희들 한의학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제거하는 게 정답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아, 네. 자, 그리고 갑상선을 이렇게 제거를 하거나 호르몬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또 가장 귀찮고 힘들어지는 게 평생 호르몬 약을 좀 복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호르몬 약을 복용하는데 따로 관리나 치료가 들어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항진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갑상선염 치료제를 복용을 하는 가운데 갑상선 기능이 다시 떨어져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빠져서 호르몬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앞서 했던 갑상선 암이라든가 이제 절제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이제 줄어들었을 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판명받고 또 평생 호르몬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 사실은 귀찮다라는 부분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우선이 선택의 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갑상선 호르몬들이 내 인체가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분비했던 그러한 부분들의 모든 것을 커버해 주기는 힘들다. 따라서 애초에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애초에 이런 부분도 근원적인 부분을 치료할 수 있으면 근원적인 부분을 먼저 치료해 주시는 게 2차적인 기능 저하증으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절제를 통해서 부분 절제를 통해서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한약적인 이제 치료와 근원적인 생활 습관이라든가 자기 몸의 장부 기능을 바로잡아 주시면
다른 2차적인 합병증을 저희들이 예방을 할 수 있고 살이 찐다라든가 아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살이 찐다라든가 탈모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불임 그다음에 생리불순 다양한 부분에서 기능 인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다운되는 부분들을 이제 한약적으로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이 갑상선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한의사 이승원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단칼에 제거를 하시기보다는 근원적인 치료법, 뭐 생활습관이라든지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게 훨씬 합병증도 막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장님, 우리 환자들이 이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 좀 생활 속 관리법을 좀 알려주시죠.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사실 감정의 변화가 조금은 한쪽으로 치우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이 감정의 변화가 많다라는 것은 생각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많은 그럼 결국 뇌를 쉬게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면입니다. 네. 수면의 양보다는 반드시 11시 이내에 수면을 취해 주셔서 인체가 회복하기에 꼭 필요한 시간인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는 꼭 잠이 들어 있으신 게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수면을 11시 이내에 꼭 취해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반신욕입니다. 네네. 이제 아까 앞서 설명했다시피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상부 쪽으로 에너지가 계속해서 몰리기 때문에 상부는 열이 생기고 하부 쪽으로는 냉기가 쌓이고 상하의 편차, 기운의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인체의 신진대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의 편차를 줄여주고 말초, 다른 조직까지 혈류순환을 높여주는 반신욕이 또한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음식 관리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요오드라 그래서 미어가고 그것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 체질에 내가 지금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대사를 좀 도와주고 따뜻한 음식들을 복용해 주시는 거고 항진되어 있으면 그게 맞는 음식, 그다음에 자기 체질에 대한 음식 이런 부분을 이제 각각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더 중요한 음식은 바로 물입니다. 물이요. 예. 대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체 원료가 또 물이거든요. 가수분해라고 표현하는데 반드시 하루에 1.5리터 이상, 2리터 이상은 물을 마셔주셔야 되는데 피하셔야 되는 것은 냉수는 피하셔야 되고 미온수. 냉수는 피해요? 네, 인체는 36.5도라고 하는 우리가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네. 내 대사와 열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이 수시로 들어와 주시는 게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또 마지막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아, 네. 심리적으로 이제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경쟁하는 운동을 하면 또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트맨을 더 이기려고 한다라든가. 네네.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운동, 가벼운 운동, 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그것들이 주기적으로 하나의 습관처럼 내 몸에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가를 하든 등산을 하시든 줄넘기를 하시든 배드민턴을 하시든 주기적으로 나의 정신적인 감정적인 부분을 갖다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전한 정신, 건전한 육체 말하든 건강한 육체에서 또 건강한 정신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운동 이러한 방법들을 갖다가 환자분들이 꾸준하게 실천하실 수가 있으시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작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금방 잊혀지거나 잘 지키지 않는 것들이죠. 여러분의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 꼭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